투자입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앞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다고 하고요. 각종 악재들이 섞여서 혼재됐다고 하는데 딱히 이거다라고 짚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코스피 또 이제 갈림길이라고 앞에 하도 으름장을 놓고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코스피 지수 일단은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향후 기대감도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용 대표님이 보시는 코스피 현재 모습은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아르헨티나 디폴트 라든지 출구 전략 등 악재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렇게 하루 단기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오늘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항상 중간중간에는 이제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좀 길게 올해 이제 하반기 박스권 돌파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3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증시가 많이 오른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보면 꼭 실제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런 돈의 힘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이 실제 경제 지표보다도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러한 혜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또 경기 부양책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작용을 좀 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정책인데 최근에 보면은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든지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계속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불안하다는 점, 이런 점이 또 영향을 준 면도 분명히 있는데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실제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브라질 등등 이게 증시가 계속 좋지 않았었는데 실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프도 준비되어 있지만 과거 중국이 고성장을 할 때는 오히려 또 주가는 그 이상으로 많이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한동안 침체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반대로 줄어든 성장률보다도 주가는 많이 상승하지 못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상승의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환율 통화의 강세의 이제 추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 경제를 나타내는 성적표 같은 그런 면도 또 반대로 존재를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업종별로 분명히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과거 증시를 봐도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원화 이제 통화 가치가 강세일 때 증시가 좋은 적이 실제로 많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이런 이슈들이 또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료가 이제 혼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개장 전에는 좀 부담스러운 뉴욕 증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긍정의 측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어느 것이 우회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항상 단편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시장을 볼 때 시장 지표 종목인 기업인 삼성전자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겠는데요. 어제는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죠. 2분기 실적 확정치, 그건 이미 잠정치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건데 배당에 대한 실망감, 주당 500원 배당, 중간 배당을 하더군요. 130만 원 주식에 500원은 좀 짜긴 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실 시장 실망감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삼성전자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은 한 회사이긴 하지만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상당히 크고 또 실제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큰 나라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는 여러 회사들 주가의 가중 평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말고 올라가는 주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주식 안 사고 다른 주식을 사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수가 안 올라가면 또 반대로 심리적인 영향 여러 가지 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것이 또 코스피 지수를 보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적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또 배당 이제 높은 배당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배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조금 이제 자세히 이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물론 이제 전부 그 IT 분야이긴 하지만 몇 가지 이제 다른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그 IT 모바일, 스마트폰 이제 이 주축인 IT 모바일 쪽,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위에는 이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뭐 최근에 좀 이제 안 좋아지는 게 볼 수 있고 사실은 1분기 나와 있지만 2분기 실적은 사실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가 뭐 있는데 실제 이익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IT 모바일 특히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 나오는 이익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반도체 또 다른 부분들은 미미하기 때문에 중요도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반도체는 특히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1위 업체이고 또 네.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1, 2위를 다투는 이제 그러한 회사하고 실제 반도체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진짜 하이닉스나 이제 2, 3등 회사죠. 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사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삼성은 조금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무리 반도체 쪽이 좋더라도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좌측 화면에는 지금 도표에 SK 하이닉스가 2개로 나오는데 뭐 잘못된 거죠. 예, 삼성전자 잘못 표기된 잘못됐습니다. 거 예. 예, 예. 네, 그렇고 또 가전은 이제 표시를 안 했고 이제 사실 실제로 뭐 매출에 비해서 이익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모바일 쪽 스마트폰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올해 계속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나온 게 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지만 올해 이제 많은 이제 예상들이 뭐 한 20조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은 이제 요번 2분기 실적만 보면은 사실 5조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럼 이제 스마트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은 뭐 저도 뭐 저 개인적인 뭐 예상은 할 수가 있지만 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울 때는 또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를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업황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또 유사한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한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빼보면 현재 이 모바일 스마트폰 부분이 한 100조 정도로 뭐 조금 이제 이 평가를 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실제 올해 뭐 예상 매출이 뭐 좀 줄어든 예상 그 영업이익도 한 20조 정도 더 줄어도 이렇게 봤을 때 뭐 어느 부분 많은 부분이 이제 악재가 좀 반영돼 있는 주가로 또 보이고 또 특히 뭐 최근에 중간 배당할 때는 뭐 배당 정책을 이제 해서 많은 실망감을 주었지만 사실 또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뭐 개선이 되면은 네. 뭐 충분히 이제 주가 상승의 여력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좀 이게 세분화하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죠. 뭐 더 시간 있으면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기업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산업 쪽인 것 같은데요. 준비하신 기업이 또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관련이 있는데 오늘 추천드릴 회사는 이제 제우스라는 회사인데 네. 이제 이 회사는 반도체 전공정 과정에 쓰이는 이제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조금 아까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도 이 스마트폰 부분 실적 나쁜 거에 가려서 그렇지 사실 반도체 부분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물론 이제 2, 3등 회사, 하이닉스나 미국 회사긴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주식을 할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만은 사실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공급하는 회사도 실적이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우스라는 회사도 사실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진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특히 이제 중국의 시안 공장 같은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또 실제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좋아진 실적 대비 주가가 아직 이렇게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반도체 호황에
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장 지표 종목인 삼성전자 물론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부정적인 향후 전망도 있고 많은 복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체하는 메모리 사업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관련 기업 하나를 더 제우스라는 기업도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그래서 복잡다단하긴 합니다만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